네, 우리 좌석을 오신 분들, 당원분들도요, 여기 다 참석하라고 왔어요. 네. 가까이 오세요. 그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요. 의자 가까이 와서 뒤에 앉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냥 쫙 붙어서 앉으세요.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 사회를 맡은 권양엽 조직부총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길목에 선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발판 삼아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깊은 뿌리 위에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문화와 생태 자산을 더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한 걸음씩 현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전북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 민주당은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우뚝 서고 지방시대의 중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37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중앙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수미 중앙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지역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오고 계십니다. 네, 안호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때요, 이렇게 오면 여기가 순창이잖아요. 순창 군수는 우리 당이 현역이면 거기는 소개를 하도록 하세요. 순창 군수 어디 와 있습니까, 혹시? 아,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40리길을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전북에 오면
이렇게 어머니 고향에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속으로 좀 애틋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죠. 전북의 기계와 발효의 고장 순창에 오니 전통의 향기를 느낍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농민혁명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늘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인내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학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잉태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련이었고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이곳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힘차게 밀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전문의 5.18뿐만 아니라 동학도 개재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같은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영호남구도, 호남내 소위라는 삼중구도의 아픔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북 최고위원회에서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소외의 벽을 반드시 넘어 2026년부터는 전북 도민들께 희망을 갖고 활짝 웃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2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에 9조를 투자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북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업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새 길을 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현대자동차그룹의 5조 원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만큼 정부도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이 진정 전북 발전의 실질적인 엔진으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전북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호를 뭘로 할까? 제가 예전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래서 점프 전북.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오면서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북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성과가 전북도민의 실제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오직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서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여야
합의, 협력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대미 투자 협력 이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노티스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또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민생 현안도 50여 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또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의 이러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의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는 입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화도에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으러 갔었는데요.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이 조수간만에 차가 거의 없는 때가 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이동도 잘 없고 그래서 잘 안 잡힌답니다. 이렇게 어부들도 물때를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고 나갈 때처럼 확실하게 그 때를 잘 잡아서 처리를 꼭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요즘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 13135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5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얼룩이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보님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맨 앞에 전사들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항상 이런 데 오면 박수 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분들께 우리 최고위원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의 큰 인물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키가 170cm가 안 돼서요. 1m 70이 안 돼서.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 익산시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 참석했는데 원내대표가 돼서 돌아와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혁신 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미래 산업 거점을 구축합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속에 숱한 좌절을 겪어왔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에 맞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하며 외쳤던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회를 딛고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의 전증 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순창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실현된 지역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이 순창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637억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과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응급의료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통일교육지원법,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지원의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협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치밀한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대응 체제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환영드립니다. 네,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만 전북의 아들 이상으로 전북을 자주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뿐만이 아니고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북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의 9조 원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4개 부처의 전북에 대한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북 도민들이 느꼈던 삼중소외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느낌이 아마 공유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우리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기관들의 전북 특히 전주 투자 움직임이 있고 또 오늘 박희성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공공의대법 심의가 지금 국회에서 있는 관계로 국민의 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아마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에서 심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상처들을 좀 치유해내면서 어두운 겨울들 이겨내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봄을 좀 맞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순창의 경우에는 앞에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이어서 지난 달 2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제 국회에서 그제군요. 그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고 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먹는 미생물 6만 균주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우리나라의 거점 지역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당대표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앞장서서 1894년 일어났던 2차 봉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각별히 챙기셔서 아마 서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구호까지도 미리 슬로건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 잘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작권료는 저희들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엄격한 경선과 인위적인 컷오프, 특히 엄정한 검증, 인위적 컷오프 제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 하고 있고 우리 후보자님들도 그런 기차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을 하고 이런 기운이 전국적으로도 압승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 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중앙당의 입장과 방향을 잘 보필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외침으로 백성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에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의로움의 정신을 지켜온 순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일깨운 동학의 정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순창의 정신. 이 두 힘이 전북의 역사와 자부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 위에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서해안 미래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거래 의혹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 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기역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독과 위법한 수사로 인한 공소제기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반에서 증거 왜곡, 진술 외유, 조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묵살 등 위법한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도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적으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검찰개혁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처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받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일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49제 되는 날입니다. 그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개정이 누군가가 게시물에 올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인을 욕보이고 그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려는 고의적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해명하실 수도 반박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을 사칭한다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은 해당 계정의 접속 경위와 게시물 작성 주체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북 전주시 을지역구 이성윤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오늘 테스트. 민주당 하나, 둘, 셋. 최고위원회의가 하나, 둘, 셋. 열리는 순창은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동학 하나, 농민혁명의 둘, 셋.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에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 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동신 집권을 위해 4서 5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히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도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도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법원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법원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해야 할 노태학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 애국죄를 포함한 법원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 애국죄 1호 고발 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 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불신 근원에서 사법불신의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멈춰있던 민주당과 전북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매년 100명의 의료인력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 보건복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과 12.3 내란으로 막혔지만 윤석열 대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의 현대차 구조 투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회의를 열어 올해 5월까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주와 김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000년간 내륙도시에 머물렀던 전주에서 이제 새만금을 넘어 해양으로 뻗어나가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도 대한민국 통합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기회의 땅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전북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준 전북 구호처럼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통의 맛을 지켜온 전라북도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사 정보를 털린 교육 현장이 있고요. 교육부는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AI 디지털 교과서 대표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왕창 유출됐습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까지 빼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이후입니다. 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사칭한 연락이 학부모에게 갔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수를 덮을 일이 아니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전체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터로 되돌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의 희망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쇠락해가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해를 넘기도록 전북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도민들께서 서운함과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과거 새만금에서 대기업이 했던 화려한 투자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새만금의 대규모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때 1단계만 해도 7조 6천억 원, 전체 23조 원까지 계획이 거론됐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 경제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다가 결국에 2016년에 사실상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는 LH 본사 전북 유치가 무산된 뒤에 민심을 달래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일이고 또 희망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의 변화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이제 보여주기식 발표에는 쉽게 환호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를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난 11일에 새만금 로봇 수소 추진본부를 출범시켰고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통,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푸는 범정부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다시는 약속에 속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새만금 투자, 현대차 프로젝트도 완주 수소산업도 다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 주시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정주 여건까지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선 슬로건 주셨는데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이거는 이 기조는 지방선거 전까지만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의 사위입니다. 네, 예, 전북 부안이 제 처가입니다. 네, 항일의 의로운 결기를 품고 생명, 생태, 평화를 일구며 마을을 이어가고 계신 순창 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던 페르시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대지는 폭탄으로 얼룩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던 학교와 골목골목엔 공포의 기운과 무거운 정적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먼 이역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가와 주가에 더하여 물가까지 잘 관리해 주시고 에너지 공급망을 살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우주보다 귀한 존엄하디 존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들, 파괴되는 삶의 터전, 쌓여가는 정오와 적대, 이제라도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정오의 불길은 내일을 비출 수 없고 날카로운 칼날은 서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그친 자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련 국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사법 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들이 고발 위협 없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사법부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사법 내란을 일으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 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경주 출신인데요. 제가 경주 출신의
명문장과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름지기 새겨 들어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주고 은혜가 두려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외려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보고 지저댔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들 발언은 다 마쳤고요.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1분 정도 인사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곳 우리 순창의 전북에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창하면은 그래도 우리 장류 또 발효 미생물 그야말로 바이오 산업의 어쩌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렇게 당 최고위원님께서 관심들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앞으로 세계적인 이런 발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우리 전북이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 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변신 중에 있는데요. 말씀처럼 우리 전북이 그야말로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더 써먹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순창이 전북 동북권에 우리 또 대한민국의 이런 건강산업의 이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우리 순창이 발효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시 뜨는 전북이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전북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탁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발탁했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거기에다가요. 전북 익산 남성고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렇게 전진 배치했습니다. 전북의 인재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인재를 많이 발탁했고 전북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든든하게 또 뒷받침하고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당대표인 제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네. 거기다가요. 당대표에게도 3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 전북 남성고 출신입니다. 익산. 정무실장 김영환 의원 저기 와 있는데요. 전주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미용실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민원정책실장은 전북 정읍 출신 이모경 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원내대표로 우리가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 뽑았죠. 거기다가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여기 계시죠. 또 전북의 희망 박지원 저 어머니 고향이 전북 여산입니다. 황명선 최고 어머니가 또 전북 여산입니까? 거기다가 전북의 사위 박규환 오늘 완전히 보니까 당 지도부도 전북판입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북을 우대하고 전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게 인물 면면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뜨는 전북,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양혁 이제 끝날 때 됐죠. 뒤에 사진 찍을 거죠. 다 와서. 예. 아, 저기도 군산의 딸입니까? 네. 네. 최고위원을 마치고요. 사진은 뒤에 다 오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